5,000년의 중국 역사 속에서 가장 철저히 감춰진 비밀이 있습니다. 자금성에 깊숙한 곳,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금지된 구역에서 벌어진 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오늘 밤 중국 황실 후궁의 가장 어두운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화려한 궁중 드라마 뒤에 숨겨진 진짜 현실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1644년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선 그날 밤 자금성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황제의 군대가 궁궐을 점령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보물이나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후궁의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것은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새로운 왕조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중국의 황실 후궁, 겉으로는 황제의 비빈들이 우아하게 생활하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천 명의 여성들이 갇혀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지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중심에는 권력에 미친 황제들과 그들을 둘러싼 악마 같은 환관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황실 후궁에는 선별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들을 선발해서 궁으로 데려왔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황제를 직접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후궁의 복잡한 위계 질서 속에서 평생을 노예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이 선별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궁에 들어온 처녀들은 먼저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검사는 단순히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 철저히 조사되었습니다. 몸의 구석구석, 심지어 가장 사적인 부분까지 남자 의관들이 검사했습니다. 명나라 말기에 궁녀로 일했던 한 여성의 비밀 기록에 따르면 새로 들어온 처녀들의 비명소리가 밤마다 들려왔다. 그들이 겪어야 하는 검사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굴욕적이었다. 많은 아이들이 그 과정에서 정신을 잃거나 자해를 시도했다. 두 번째로 끔찍한 것은 후궁 내부의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궁에 들어온 여성들은 황제를 모시기 위한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의 내용은 일반적인 예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교육은 여러 단계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복종이었습니다. 새로운 여성들은 완전한 침묵 속에서 몇 달을 보내야 했습니다. 말하는 것도 금지되었고 심지어 울음소리를 내는 것도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갔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굴욕이었습니다. 여성들은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다른 궁녀들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서 있어야 했고 자신의 몸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경쟁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기도록 교육받았습니다. 황제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서로를 배신하고 해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 여성들 사이의 연대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청나라 시대의 한 환관이 남긴 비밀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처녀들을 길들이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언제나 흥미롭다. 처음에는 반항하던 아이들이 점점 고개를 숙이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온다. 마치 사람이 아닌 인형이 된 것 같다. 세 번째로 후궁 내부의 처벌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후궁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처벌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하면 끔찍한 고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처벌은 봉인이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여성은 작은 방에 혼자 갇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감금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에는 창문도 없고 빛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며칠, 때로는 몇 주를 보내야 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침묵의 방이었습니다. 이곳에 갇힌 여성은 말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만약 소리를 낸다면 혀를 자르겠다고 위협받았습니다. 이런 극도의 고립 상태에서 많은 여성들이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가장 잔혹한 처벌은 집단 굴욕이었습니다.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여성은 모든 궁녀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차마 글로 쓸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이런 광경을 지켜본 다른 여성들은 공포에 떨며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 조선 사신의 비밀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 황궁에서 목격한 광경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혹한 일들이었다. 여인들이 당하는 처벌을 보고 있으면 지옥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든다. 네 번째로 황제들의 취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중국의 황제들은 단순히 후궁과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성들을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게임을 했습니다. 명나라의 한 황제는 사냥 게임을 즐겼습니다. 후궁의 정원에서 여성들을 쫓아다니며 잡는 놀이였습니다. 잡힌 여성은 상을 받았지만 그 상의 내용은 오히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도망친 여성들에게는 더 심한 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나라의 어떤 황제는 미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미인 대회가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은 서로 다른 기회를 보여야 했는데 그 내용은 점점 더 굴욕적이고 타락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대회에서 우승한 여성조차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큰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인간 장기 게임이었습니다. 황제는 여성들을 장기말처럼 여겼습니다. 실제 크기의 장기판을 만들고 여성들을 말 대신 사용했습니다. 잡힌 말들은 실제로 끔찍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몽골에서 온 한 사신의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 황제의 놀이를 보고 경악했다. 그는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 마치 물건을 가지고 노는 것 같다. 다섯 번째로 후궁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후궁에는 특별한 의관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진짜 역할은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이 의관들은 여성들의 순결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든 여성들을 검사했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잔혹한 치료를 가했습니다. 이런 치료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이 평생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예방 조치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이 황제 이외의 남자와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끔찍한 수술들이 행해졌습니다. 이런 수술들은 대부분 마취 없이 진행되었고 많은 여성들이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임신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도 있었습니다. 황제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에게는 독성이 강한 약물이 투여되었습니다. 이런 약물들은 태아뿐만 아니라 산모의 생명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궁중의관이었던 한 사람의 비밀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어 사람을 살리려 했지만 이곳에서는 반대의 일을 해야 한다. 여인들의 몸을 망가뜨리고 그들의 미래를 빼앗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은 의술이 아니라 고문이다. 여섯 번째로 후궁의 계급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후궁에는 복잡한 위계 질서가 있었는데 이 시스템은 여성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맨 아래에는 궁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노예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더러운 일을 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끔찍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많은 궁녀들이 10대의 궁에 들어와서 평생을 이곳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중간에는 다붕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황제의 시중을 들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여성들이었지만 여전히 매우 제한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한번 만나기 위해 몇 년, 때로는 수십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맨 위에는 비빈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황제의 총애를 받는 여성들이었지만 그 총애의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경계해야 했고 언제든지 권력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이런 계급 사이의 투쟁이었습니다. 상위 계급으로 올라가기 위해 여성들은 서로를 배신하고 해쳤습니다. 친구를 모함하고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한 포르투갈 선교사의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 황궁의 여인들은 서로를 진짜적으로 여긴다. 그들 사이에는 사랑이나 우정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생존을 위한 투쟁만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후궁의 계급 시스템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잔혹했습니다. 각 계급 내에서도 또 다른 세분화된 등급이 있었고 이런 미세한 차이들이 여성들 사이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다붕 계급 안에서도 상다붕, 중다붕, 하다붕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상다붕은 황제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월 1회 정도 주어졌지만 하다붕은 1년에 한 번도 황제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미세한 차이가 여성들에게는 생과 사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더욱 잔혹한 것은 강등 시스템이었습니다. 조그마한 실수라도 하면 즉시 아래 계급으로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한번 강등되면 다시 올라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여성들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강등의 이유도 매우 사소했습니다. 황제 앞에서 기침을 한다거나 걸을 때 소리를 낸다거나 심지어 황제가 좋아하지 않는 향기를 풍긴다는 이유로도 강등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기준들 때문에 여성들은 항상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한명나라 환관의 개인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한 다붕이 황상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유로 궁녀로 강등되었다. 그녀는 기쁨의 눈물이라고 했지만 황상께서는 나를 슬프게 만든다고 하시며 벌을 내리셨다. 이런 일이 일상다반사다. 계급 간의 거래도 일상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상위 계급의 여성들은 하위 계급 여성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단순한 자빌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굴욕적인 것들로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계급의 비빈이 낮은 계급의 궁녀에게 자신의 발을 씻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런 요구들은 더욱 개인적이고 굴욕적인 것들로 바뀌어 갔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대리처벌 시스템이었습니다. 높은 계급의 여성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을 낮은 계급의 여성이 대신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높은 계급 여성의 귀한 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되었지만 실제로는 계급 간의 위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순환 강등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일부 여성들을 강등시켜서 다른 여성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제도였습니다. 이때 강등되는 여성들은 꼭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 임의로 선택되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가장 잔혹한 점은 여성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다른 여성의 사소한 실수라도 찾아내서 고발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우정이나 연대는 불가능했습니다. 7번째로 후궁의 감시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후궁에서는 모든 여성들이 24시간 감시받았습니다. 이 감시 시스템은 매우 정교하고 잔혹했습니다. 환관들의 감시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촘촘했습니다. 후궁의 모든 방, 모든 복도, 심지어 화장실까지도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환관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아서 여성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나 몸짓까지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가짜 친구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부 궁녀들은 비밀리에 환관들의 첩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여성들과 친해진 후 그들의 비밀을 캐내서 보고했습니다. 이런 첩자들은 정기적으로 교체되어서 누가 첩자인지 알 수 없게 했습니다. 꿈 감시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매일 아침 자신이 꾼 꿈을 상세히 보고해야 했습니다. 만약 황제에 대한 불경한 꿈을 꾸었다면 즉시 처벌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일부는 꿈을 조작해서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꿈을 조작하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환관들은 여성들의 수면 패턴, 표정, 심지어 잠꼬대까지도 관찰해서 꿈의 진위를 판단했습니다. 거짓 꿈을 보고한 것이 발각되면 더 심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선 추적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어디를 보는지, 누구를 보는지, 얼마나 오래 보는지까지도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만약 남자 환관을 너무 오래 바라보거나 다른 여성을 질투하는 시선으로 본다면 처벌받았습니다. 가장 정교한 것은 감정 측정 시스템이었습니다. 환관들은 여성들의 미세한 감정 변화를 읽어내는 특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분노, 슬픔, 기쁨, 질투, 두려움 등 모든 감정이 분석되고 기록되었습니다. 청나라 시대의 한 환관 교육 매뉴얼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인의 눈썹이 0.1mm 올라가는 것도 놓치지 말라.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도 기록하라. 호흡이 조금이라도 빨라지는 것도 감지하라.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마음속 반역을 보여주는 신호다. 생리 추적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모든 여성들의 생리 주기가 정확히 기록되었고 이 정보가 그들을 통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생리 기간 중에는 여성들이 더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여겨져서 더 엄격한 감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임신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었습니다. 만약 허가 없이 임신한 것이 발견되면 즉시 강제 낙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런 시술은 대부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진행되어서 많은 여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음식 감시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먹는 모든 음식이 검사되고 기록되었습니다. 허가 없이 다른 음식을 먹거나 음식을 남기거나 너무 많이 먹어도 처벌받았습니다. 음식을 통한 감시는 매우 세밀했습니다. 각 여성의 체중이 매일 측정되었고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그 이유를 추궁받았습니다. 체중이 늘면 게으르다고 처벌받았고 체중이 줄면 병에 걸렸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의심받았습니다. 의복 검사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여성들의 옷, 장신구, 심지어 속옷까지도 매일 검사를 받았습니다. 허가 없이 다른 색깔의 옷을 입거나 장신구를 바꾸거나 머리 장식을 다르게 하면 처벌받았습니다. 가장 굴욕적인 것은 신체 검사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여성들의 몸 전체가 검사되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건강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금지된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검사는 남자 의관들에 의해 진행되었고 여성들은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에서 굴욕적인 자세를 취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치심을 드러내거나 저항하면 더 심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온 한 상인의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 황궁은 거대한 감옥과 같다. 그곳의 여인들은 죄수들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는다. 그들에게는 사생활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 통신 차단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후궁의 여성들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연락은 물론이고 외부 소식을 듣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편지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외부와 연락을 시도하다가 발각되면 즉시 처형되었습니다. 심지어 외부 소식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만으로도 의심받았습니다. 이런 완전한 고립은 여성들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외부 세계가 정말 존재하는지조차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자신들이 꿈속에 살고 있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기억 조작 기법도 사용되었습니다. 여성들이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도록 특별한 심리적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가족이나 고향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는 모든 것들이 제거되었습니다. 대신 그들에게는 새로운 기억이 주입되었습니다. 황제를 섬기는 것이 유일한 행복이라는 생각, 후궁 밖의 세계는 위험하고 더럽다는 생각 등이 지속적으로 세뇌되었습니다. 8번째로 후궁의 은밀한 거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후궁 내부에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거래들이 있었습니다. 생존 거래가 가장 일반적이었습니다. 위험에 처한 여성이 다른 여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대가로 무언가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거래는 보통 음식, 약물, 정보, 심지어 성적 서비스까지 포함했습니다. 예를 들어 병에 걸린 여성이 약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미래 배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황제의 관심을 받기 위해 다른 여성의 비밀을 팔기도 했습니다. 대리 복수 시장도 있었습니다. 직접 복수할 수 없는 여성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수를 의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복수는 대부분 은밀하고 잔혹했습니다. 복수의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상대방의 음식에 독을 타거나 중요한 순간에 실수하게 만들거나 황제 앞에서 창피를 당하게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고사로 위장한 살인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보 브로커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후궁 내부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판매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누가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는지, 누가 실각할 위험에 있는지, 어떤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지 등의 정보가 거래되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매우 비싸게 팔렸습니다. 때로는 여성들이 자신의 몸이나 미래를 담보로 정보를 샀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가진 것은 후궁에서 생존하는데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계급 매매 거래도 있었습니다. 높은 계급의 여성이 자신의 지위를 다른 여성에게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비밀리에 신분을 바꾸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래는 보통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황제의 분노를 산 고위 비빈이 자신의 신분을 다른 여성과 바꿔서 위험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호막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여성들이 약한 여성들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대가로 장기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관계는 사실상 주종 관계와 같았습니다. 보호를 받는 여성들은 보호자의 모든 요구에 응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위험한 일을 대신하거나 자신을 희생해서 보호자를 지켜야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한 외교관의 비밀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 황궁 내부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잡한 거래 관계들이 있다. 그 거래들은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들이다. 미래 투자 거래도 있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이 나이든 여성들에게 미래의 수익을 약속하고 현재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황제의 관심을 받게 되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래들은 대부분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상황이 변해서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 채권자들은 잔혹한 방법으로 빚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집단 음모 거래도 있었습니다. 여러 여성들이 연합해서 특정 인물을 제거하거나 실각시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음모들은 매우 정교하고 장기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음모들은 발각되었고 연루된 모든 여성들이 처형되었습니다. 후궁의 감시 시스템이 너무 촘촘해서 비밀을 지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9번째로 후궁의 종교적 의식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후궁에서는 모든 여성들이 24시간 감시받았습니다. 이 감시 시스템은 매우 정교하고 잔혹했습니다. 첫째로 환관들의 감시가 있었습니다. 환관들은 후궁의 모든 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여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여성들의 대화, 표정, 심지어 꿈까지도 보고해야 했습니다. 둘째로 여성들끼리의 상호 감시가 있었습니다. 모든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을 감시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보고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런 시스템 때문에 여성들은 서로를 전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셋째로 비밀 요원들의 감시가 있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비밀리에 황제의 첩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여성들과 친해진 후 그들의 비밀을 캐내서 보고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고해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여성들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만약 고백할 것이 없다면 거짓으로라도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이런 강제적인 고해를 통해 여성들의 정신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온 한 상인의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 황궁은 거대한 감옥과 같다. 그곳의 여인들은 죄수들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는다. 그들에게는 사생활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 8번째로 후궁의 은밀한 거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후궁 내부에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거래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정보 거래가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의 비밀 정보를 팔고 샀습니다. 누가 황제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 누가 임신했는지, 누가 실각할 위험에 있는지 같은 정보들이 거래되었습니다. 둘째로 보호 거래가 있었습니다. 힘있는 여성들은 약한 여성들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대가로 무언가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거래는 종종 성적인 대가를 포함했습니다. 셋째로 복수 거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원한이 있는 여성은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주고 복수를 의뢰했습니다. 이런 복수는 때로는 죽음까지 이르렀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대리 출산 거래였습니다. 황제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고위 비빈들은 다른 여성들을 이용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은 진짜 어머니는 대부분 제거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한 외교관의 비밀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 황궁 내부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잡한 거래 관계들이 있다. 그 거래들은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들이다. 9번째로 후궁의 종교적 의식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겉으로는 불교나 도교의 의식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끔찍한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식들은 주로 여성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고안된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화의식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여성들을 벌거벗긴 채로 찬물에 담그고 하루 종일 기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회의식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다른 여성들 앞에서 굴욕적인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 여성들의 자존감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희생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은 황제의 건강이나 나라의 안녕을 위해 일부 여성들을 희생시키는 의식이었습니다. 선택된 여성들은 산채로 매장되거나 불에 태워졌습니다. 티베트에서 온 한 승려의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 황궁에서 행해지는 의식들을 보고 경악했다. 그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가장 반종교적인 일들을 하고 있다. 마지막 10번째로 가장 충격적인 것은 후궁의 처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황제의 관심을 잃은 여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운명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첫째로 자연사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조금씩 독이 투여되었고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병사로 기록되었습니다. 둘째로
실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여성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궁 밖으로 끌려나가 비밀리에 처형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셋째로 자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대부분은 강요된 자살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으면 더 끔찍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위협받았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생매장이었습니다. 죽은 황제와 함께 묻히는 여성들이 있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관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영국에서 온 한 의사의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 황궁의 여인들에게는 존엄한 죽음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그들의 생도 죽음도 모두 황제의 소유물일 뿐이다. 하지만 이 모든 끔찍한 진실들 뒤에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수천 년 동안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황제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전체 사회가 이런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관료들, 환관들, 심지어 일부 여성들조차도 이 시스템의 공범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여성들의 고통을 외면했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많은 여성들이 이런 시스템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란 그들은 다른 삶의 방식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이런 과거의 어두운 역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여전히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전통 문화의 위엄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진실을 숨기는 것으로는 그 교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중국 황실 후궁의 이야기는 단순히 수백 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에도 세계 곳곳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약자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권력의 부패, 시스템적 폭력, 그리고 침묵하는 방관자들의 공범성, 이런 문제들은 과거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런 문제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전통이라고 해도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음번에 화려한 중국 궁중 드라마를 보거나 자금성을 방문할 때 잠시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 웅장한 건물들과 아름다운 정원들 뒤에는 어떤 어둠이 숨어 있었는지 말입니다. 역사는 승자들이 쓰는 것이지만 때로는 그 승자들조차 감추고 싶어 했던 부끄러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중국 황실 후궁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비밀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과거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고통받았던 수많은 여성들의 이름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 황실 후궁의 어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비밀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 실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나라 강희제 시절 후궁에는 비밀 실험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실험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새로운 독의 효과를 시험하거나 고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실험들은 의학 연구라는 명목으로 진행되었지만 실제로는 순수한 잔혹성에서 비롯된 것들이었습니다. 실험 대상이 된 여성들은 대부분 살아남지 못했고 살아남더라도 평생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한 예수회 선교사의 비밀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황궁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는 인간의 것이 아니다.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하기조차 싫다. 또 다른 충격적인 비밀은 대리 황후 시스템이었습니다. 공식적인 황후가 황제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할 때 그녀와 똑같이 생긴 여성을 찾아서 대신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대리 황후들은 완벽하게 황후의 역할을 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즉시 제거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위해 전국에서 황후와 비슷한 외모를 가진 여성들이 비밀리에 수집되었습니다. 그들은 황후의 말투, 걸음걸이, 심지어 미세한 버릇까지 완벽하게 모방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이런 훈련 과정에서 그들의 원래 정체성은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명나라 말기에 궁녀로 일했던 한 여성의 증언입니다. 어느 날 황후마마와 똑같이 생긴 여인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황후마마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다른 사람이었다. 그 후로 진짜 황후마마를 본 적이 없다. 아이 교환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황제의 아이를 낳는 것은 후궁 여성들에게는 유일한 출세의 기회였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아이가 황제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아이와 어머니 모두 제거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고위 비빈들은 아이 교환을 했습니다. 자신의 아이 대신 다른 여성의 아이를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거래를 위해 임신한 여성들은 출산 전부터 철저히 격리되었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바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이런 교환에 실패한 경우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처형되었습니다. 심지어 무고한 아이들까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기억 제거 기술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세뇌 기술과 비슷한 것이었는데 여성들의 과거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기억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한 약물과 심리적 압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치료를 받은 여성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황제를 섬기는 것만이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완벽한 후궁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프랑스 외교관의 비밀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 황궁의 여인들은 마치 혼이 빠진 것 같다. 그들의 눈에는 생기가 전혀 없다. 마치 살아있는 시체들 같다. 후궁 내부에는 비밀 지하 도시도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후궁 건물들 아래에는 거대한 지하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더욱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지하 공간에는 여러 구역이 있었습니다. 실험실, 감옥, 처형장, 매장지 등이 있었고 각각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라진 여성들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끔찍한 구역은 영원한 감옥이었습니다. 이곳에 갇힌 여성들은 죽을 때까지 햇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미쳐가거나 죽어갔습니다. 이런 잔혹한 처벌은 다른 여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산채로 매장되는 구역도 있었습니다.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여성들은 이곳에서 생매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즉시 죽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천천히 죽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베네치아에서 온 한 상인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 황궁 지하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악몽 같다. 그 소리들을 들으면 밤잠을 이룰 수 없다. 후궁에는 감정 조작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의 감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기술이었습니다. 특별한 약물이나 심리적 기법을 사용해서 여성들을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질투심을 증폭시키는 약물을 사용해서 여성들끼리 싸우게 만들거나 우울감을 유발하는 물질을 사용해서 저항 의지를 꺾었습니다. 또한 환각을 일으키는 물질을 사용해서 현실 감각을 잃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감정 조작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정신병에 걸렸고 일부는 자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관리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한 여성들은 더 엄격한 감시하에 놓였고 더 강한 약물로 치료받았습니다. 미래 예측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점술이나 관상을 이용해서 여성들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예측은 대부분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황제가 싫어하는 여성에게는 불길한 운명을 예언해서 제거하는 구실로 삼았습니다. 반대로 총애하는 여성에게는 길한 운명을 예언해서 특별 대우를 정당화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가장 교묘한 점은 여성들 스스로가 이런 예언을 믿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며 체념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항 의지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완벽한 복종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을 완전히 순종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몇 년에 걸쳐 진행되었고 각 단계마다 다른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첫 단계는 정체성 파괴였습니다. 여성들의 원래 이름, 출신, 가족 등 모든 것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새로운 정체성 주입이었습니다. 황제를 섬기는 것만이 유일한 존재 이유라고 세뇌시켰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감정 제거였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욕망을 갖는 것은 죄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어떤 명령이라도 의문 없이 따르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여성들은
더 이상 인간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프로그램된 기계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런 여성들을 보는 것은 다른 여성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온 한 선교사의 증언입니다. 완벽한 교육을 받았다는 여인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인형 같았다. 웃지도 울지도 않고 시키는 대로만 움직였다. 인간의 영혼이 이렇게까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다. 후궁에는 유전적 개량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수한 후손을 만들기 위해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물론 현대적인 의미의 유전공학은 아니었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과학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여성들이 수집되었습니다. 미모, 지능, 예술적 재능, 심지어 신체적 특징까지 모든 것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런 여성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교배시켜서 더 우수한 아이를 낳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험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반복적인 임신과 출산으로 건강을 잃었고 태어난 아이들 중 상당수는 기형이거나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비밀리에 처리되었습니다. 영혼 교환 의식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황제의 영혼을 젊은 여성의 몸으로 옮긴다는 미신적인 의식이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이런 의식을 핑계로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런 의식은 매우 정교하고 잔혹했습니다. 선택된 여성들은 특별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했고 의식 당일에는 산채로 황제와 함께 매장되었습니다. 이런 야만적인 행위가 신성한 의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비밀은 기록 조작 시스템이었습니다. 후궁에서 벌어진 모든 끔찍한 일들은 철저히 은폐되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궁중 생활만이 기록되었고 진실은 철저히 지워졌습니다. 이런 기록 조작은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불리한 기록들은 모두 소각되었고 새로운 기록들이 조작되어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목격자들까지도 제거되어 진실을 아는 사람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런 조작 작업은 왕조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새로운 왕조는 이전 왕조의 잔혹성을 폭로하면서도 동시에 같은 시스템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수천 년 동안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황실의 화려한 문화는 이런 철저한 기록 조작의 결과입니다. 진실은 영원히 묻혀버렸고 미화된 거짓만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황실 후궁의 가장 어두운 비밀들이었습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악한 일들이 전통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수천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현재에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부패, 시스템적 폭력, 침묵하는 공범성, 이런 문제들은 과거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배우는 진정한 목적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중국 황실 후궁의 끔찍한 이야기가 단순히 충격적인 과거의 일화로 끝나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역사 속 충격적인 진실들과 감춰진 어둠들이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을 겁니다.